할아버지의 입장인 거죠. 내가 살아있을 때는 애를 돌보겠으나 만약에 나까지 사망하게 되게 되면 그때는 우리 손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재산을 물려주는 부분들에 대한 건 물려주는데 얘가 과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자기가 헤쳐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반갑습니다. 신탁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게이 신탁의 저자 트러스트 스페셜리스트 박견입니다.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를 좀 가지고 세 번째 이야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손주를 위한 할아버지의 눈물. 비극 속에 피어난 가장 아픈 사랑의 기억이라 해서 사실 할머니는 돌아가셨고 할아버지 혼자 계셨고 아들 자녀가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부부가 어디 갔다 오다가 교통사고로다가 아들 부부가 동시에 사망하는 형태가 돼서 손주만 남은 형태가 되는 거죠. 이랬을 때 정말 할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하는 경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시작하고자 합니다. 대습상속이라고 하죠. 법이 마련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라는데 대습상속 민법 1001조에 보게 되게 되면 대습상속해가지고 상속인이 될 어떤 직계 비속에 대한 것이 이제 사망을 하기죠. 그러니까 상속해 시작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먼저 자녀가 먼저 갔을 적에는 그 자녀의 자녀 상속인한테 내려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대습상속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아무리 있다 해서 결과적인 자녀, 손주가 되겠죠. 그 자녀들한테 내려갈 수 있게끔은 제도는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냐 그러면 제도의 한계라는 거죠. 법은 공정할지 모르죠. 손주한테 내려가는 건 공정할지 모르겠지만 삶의 모든 비극과 그 이후에 관리 문제까지는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의 입장인 거죠. 내가 살아있을 때는 애를 돌보겠으나 만약에 나까지 사망하게 되게 되면 그때는 우리 손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재산을 물려주는 부분들에 대한 건 물려주는데 얘가 과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자기가 헤쳐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인 거죠. 책에서는 이제 김영배 할아버지라고 그러고 제가 이제 민호로해서 가명을 좀 사용을 했는데 이게 외동아들이 갑자기 이제 재해서가 발생해서 부부가 다 죽다 보니까 이 슬픔을 삼킬 새도 없이 할아버지는 이 5살 손주를 위해서 다시 시계를 돌려야 했습니다. 내 삶이 멈춘 것이 아니라 손주를 위한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었다라고 결심은 하지만 그것이 뭐 천년만년 할아버지가 손주를 위해서 살아 계실 수도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정말 걱정이 많은 형태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거를 좀 보시면 아실 거예요. 뭐냐 그러면 오늘 이 강의를 이제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이제 주변에 보면 이런 분들 계실 건 말이에요. 할아버지를 지누는 미래의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죠? 첫 번째가 뭐냐면 교육과 꿈의 포기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할아버지 사후에 미성년인 민우의 교육비와 유학자금이 온전히 관리되지 못한 것에 대한 걱정이죠. 사실은 뭐냐 그러면 이 교육을 못 받게 되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데는 뭐 자원도 없고 이런 나라에서는 사실 교육을 못 받게 되게 되면 해나갈 수 있는 게 한계가 많이 주어져 있죠. 요즘에 세상이 많이 좋아져서 뭐 교육을 받지 않고선도 저마다의 능력을 개발해서 갈 수 있는 게 많이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와야 되는데 그냥 교육이라는 것을 과연 애가 할아버지가 안 계실 적에 과연 가능할까?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재산이 물려지게 되게 되면 대습상속해서 우리 손주한테 이제 가게 될 건데 이제 그렇게 되게 되면 뭐 후견인이다 해가지고 갑자기 먼 친척들이 나타나서 뭐 그런 부분들을 뭐 민호를 돌봐주겠다 어쩌겠다 막 이러면서 서로 간에 이제 다툼을 또 하는 재산분쟁에 같은 것이 뭐 안 봐도 뻔하지 않겠습니까? 또 세 번째는 뭐냐면 불안전 보호예요. 범죄 노출 우려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재산을 갈취하고 손주를 지켜줄 법적 관리 주체 부재 이게 제일 사실 큰 겁니다. 교육하고 말 그대로다가 이 부분들에 대한 거죠. 왜냐하면 이미 민우의 아버지는 외아들은 벌써 다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할아버지가 살아 계실 적에는 손주에 대한 교육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돌아가시면 교육뿐더러 사실은 뭐냐 그러면 그 재산이 내려가게 되게 되면 우리 애가 타겟이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 때문에 정말 잠 못 주무신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와 손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한 노인의 사랑이 그의 부재 속에서도 온전히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한 부분들에 대한 이 문구가 사실은 가슴을 먹먹하게 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한 유산을 넘어서 안전한 미래를 설계하는 답을 찾아가지고 사실 할아버지는 굉장히 고민할 수밖에 없죠. 바로 이런 데에서 내 가족과 내 자산을 지키는 K신탁이라고 하는 책의 출발점 성상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기를 세상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세 번째로다가 이 주제를 좀 다뤘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많이 있을 거고요. 이런 분들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궁금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에 대한 도움을 좀 부탁을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이거 010인데 없어졌네요. 그죠? 010-4891-3667 문자 상담 전화번호니까요. 이쪽에다 문자를 주시게 되게 되면 해서 도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현실적인 문제이고 사회에 많이 나와 있는 문제점에 대한 할아버지의 눈물의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있어요. 할머니가 될 수도 있고 할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머니가 될 수 있고 아버지도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사회적 문제 부분들에 대한 걸 오늘 다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서도 세상에 이런 일의 네 번째 부분들에 대한 걸 가지고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